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엇갈리고 수급에서도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더욱이 종목 공부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별로 살펴볼게요. 자,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수급 강자 중에는 대형주가 좀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2도 오늘 기관 매매 상위로 이름을 올렸고요. LG화학이 지금 흑자 전망 속에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주는 오늘 대체로 빠진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알테오젠 역시 검색 상위로 등장했습니다. 자, 두 분은 좀 어디에 집중해 주셨을지 먼저 이주연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오늘도 6%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사실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시장에 좀 주목을 못 받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좀 여러 가지 호재 이슈들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 주총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좀 강세의 원인이 됐던 거는 뭐 일본제철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이슈들도 좀 있었고요. 일본제철을 좀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4,600억 정도 현금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좀 재무 효율화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기대는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업종들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라던가 화학 뭐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좀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미국 중심으로 좀 돈들이 많이 쏠리는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많이 조정이었었죠. 근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미국이 조정이 나오면서 그 돈들이 중국이라던가 뭐 유럽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계속 뭐 이관신 정책도 펴고 있고 경기 부양책도 펴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업종들이 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가장 미국과의 어떤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올해 초에 가장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세를 25%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된 그런 상황인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물량에 또 25%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한국산 철강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미 좀 내부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온 것들을 보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되는 철강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뭐 $990 이상까지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국산 철강의 그 가격은 얼마나 되나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되는 미국산 철강은 $990 그리고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라던가 그리고 물류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더라도 한 $76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비용들을 다 포함을 해도 한국산 철강이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거고 충분히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또 가장 큰 압박을 받았던 게 철강에 이제 중국산 철강이 워낙에 좀 저가형으로 많이 이제 밀어넣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수익성 압박을 받았었던 건데 이것도 사실 중국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죠. 저렴하게 계속 철강을 판매하다 보면은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에 대한 한계치에 좀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이제는 좀 생산량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놨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철강 가격에 대한 어떤 반등이라던가 이런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부침을 겪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는 것들은 좀 인지를 해 두시고요.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시는 거는 괜찮고 다만 좀 빠르게 따라가는 거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는 좀 덜 수 있을 거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은 그래도 숨 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매니저님의 첫 번째 종목 볼게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네. 계속 기대감이 있었다가 또 기대감이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아직 의미 있는 강세가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쯤 오를까 아니면 지금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주총에서 이제 사직생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좀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왔었고 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여줬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자사주 매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주가에 좀 양호한 그런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에 강화됐던 것들이 주가 반등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탑픽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 더 좋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나 주가 반등에 힘을 좀 실어줬었는데 역시나 이미 신호가 나왔습니다.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반등이 뭐가 나왔냐면 DRAM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낸드도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이런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일단은 지금 이런 저가형 AI가 개발이 되면서 일단은 칩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관세를 매기기 전에 지금 일단 미리 좀 재고를 좀 확충해 놓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 일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약간 낮아졌었고 주가의 어떤 상승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 업황이 안 좋았던 레거시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는 반도체 종목들에게는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이제 가장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과연 언제 이제 엔비디아의 이 퀄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GTC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사실 초반에는 기대감을 뭐 줄 만한 내용들이 안 나왔었지만 이제 어제 오늘 지나면서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좀 얘기가 나왔죠.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HBM3 12단 메모리가 블랙웰 울트라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좀 해줬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국내 뉴스는 확인을 못했는데 외신 쪽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HBM3가 최근에 엔비디아 감사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외신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조금 기대를 이제 이번에는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일단은 이르면은 6월 달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역시나 외국인들이 더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2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도 800만 주 이상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좋은 평가를 했던 것도 외국인들 수급을 좀 움직였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실질적으로 그동안 가장 멈춰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추가 주가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드디어 2월달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방에 있는 어떤 매물 저항대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1차 목표가 정도는 한 7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사실 레거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1년 올해 말 뭐 내년 이렇게 좀 길게 볼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면 저는 전고점 최고점까지도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에서 한 8만 8천 원까지도 보시고 장기로 넣기 상당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과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뭐 이번 주에 베스트 30에 빠지지 않았던 종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이 또 사거리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온 것도 정말 또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지금 업황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7만 원 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이사님 포스코홀딩스 한마디로 해보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네. 네, 포스코홀딩스 네. 좀 기대감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삼성전자도 기회 왔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드디어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드디어 관심이 필요한 시점.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정말 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사님 두 번째 어떤 거 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까 좀 보고 상당히 좀 그랬는데 좀 최근에 뭐 상법 개정 이슈도 있고 상법 개정 뭐 통과가 된다 뭐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좀 많은 기업들 뭐 최근에 삼성 SDI의 유상증자를 포함을 해서 뭐 로보티즈의 어떤 물적 분할이라던가 그리고 뭐 최근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유상증자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좀 보도가 되니까 사실 주주로서 그리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라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하는 한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번에 나온 내용이 좀 보면은 3조 6천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그런 규모인 거고 대체 왜 이 규모 정도 굳이 지금 타이밍에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3조 6천억 원을 어디에 쓸까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해외 방산 생산 능력을 구축을 하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도 하겠고 뭐 해외 조선소 확보도 하겠고 뭐 여러 가지 일단은 좀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 지금 충분히 그럴 가능성 뭐 충분히 이해하고 뭐 해외에서도 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국가들의 어떤 국방비 증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공격적으로 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뭐 이런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뭐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 굳이 지금의 타이밍에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3조 6천억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얘기를 한 걸 보니까 3, 4년에 걸쳐서 이 자금을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1조 정도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연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2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2조 한 5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 그 예상치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일반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행동을 했었어야 했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나오션 지분 취득했을 그 당시에도 사실 그때 좀 주주들의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이때도 뭐 유상증자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일축을 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주주들의 신뢰를 좀 저버렸다라는 측면에서 좀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한 9% 정도 급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외에서 하한가에도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방산주들을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을 만한 좀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안정화를 찾는 그런 구간들을 지금 좀 찾아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게 되면은 이제 다른 뭐 같이 끌려 내려갔던 뭐 현대 로템이라던가 LIG 넥스원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반등을 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방산주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들도 그런데 뭐 계속 이번 뭐 3월 31일부터 진행이 되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공매도 전에 앞서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새롭게 방산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유효한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뭐 최소한 일주일 이후의 흐름을 보고 재접근을 하신다던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그 신주 발행가가 60만 5천 원에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레버리지를 좀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거기까지 뭐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구간까지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님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점검해봤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더불어 해당 섹터에까지 투시 위축이나 변동성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이후에 이 주가의 흐름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저희는 박철순 매니저님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음식료 업종을 설명드릴 텐데요. 롯데 웰푸드입니다. 일단 오늘 한 5%대 상승해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향후 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긍정적인 뷰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롯데웰푸드가 잘 가는 이유는요. 일단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K2 음식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쵸.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한국 이 음식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에 엄청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불닭볶음면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0% 정도 올랐었고요. 대표적으로 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작년 이 영업이익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한 36% 정도 고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그만큼 동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만 조금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던 이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 웰푸드의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요. 일단 다양한 굉장히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회사가 이제 뭐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거 일단 이런 빼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일단 이 부분에서 사실 카카오라는 원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가 가격이 최근까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 리스크를 굉장히 방어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카카오 가격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는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익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 법인이 지난 5년 동안 거의 평균적으로 한 23% 정도 고성장을 지속을 했는데 시장 점유율의 1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빙과류 같은 경우 2공장을 신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과자 같은 이런 류를 만들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공장이 증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계속적인 인도 법인에서의 매출 고성장을 기대해봐도 되는 상황이라서 인도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큰 또 해외 쪽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음식료 내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했어도 신규 접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지금 2025년도 실적 전망을 감안한 포워드 PL 같은 경우가 지금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뭐 오리온이나 삼양식품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수익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요. 13만 5천 원 정도 일단 200일선 저항을 좀 고려해서 13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으로 21선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웰푸드, K푸드 열풍 속에 실적 기대감까지 주고 있는데 우선 13만 5천 원 선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한마디 정리해볼게요. 매니저님, 롯데 웰푸드 한마디로 해주시면요. 저평가 음식료주입니다. 네,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저평가 매력 주목해보겠습니다. 이사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항상 방향성은 명확하다. 여전하다. 네. 방향성은 여전하다. 여전하다. 네. 다만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은 주의하자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조금 빠르게 세 번째 종목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사님, 세 번째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실리콘2 좀 보려고 하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한 7%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에 실적으로 인해서 실망했었던 그 주가의 급락분을 일부 좀 되돌리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제 하락 추세 안에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금 현재 매매를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좀 하락 추세선의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해서 좀 추세를 돌리는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는 게 일단은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기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워낙에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모멘텀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4월 달이 거의 다가오고 있고 4월 달부터는 또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특히 대표적으로 화장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지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좀 연결성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코스맥스라던가 뭐 한국콜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파마리서치라던가 뭐 APR 이런 쪽들도 같이 좀 최근에는 시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서 조금 더 기회를 빨리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산주라던가 조선주들 쪽에서 조금 일부 좀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급이 빠져나온다라고 그쵸. 하면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빠져나온 수급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안정적인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좀 수요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뭐 실적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과 실리콘투를 통해서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파마리서치와 APR, 그리고 실리콘투는 지금의 추세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짚어드렸네요. 자, 박철순 매니저님, 실리콘투잖아요. 네.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하고요. 네.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좀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리스크 요인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이제 K-뷰티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을 해외 쪽에다가 유통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뭐 자금적인 어떤 유통도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뷰티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로 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많이 늘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이제 비용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제 항공운송을 했다라면 이제는 해운으로 좀 바뀌면서 원재료 대비했을 때 제품 가격 대비했을 때 이 운송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강점이기 때문에 네. 비용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동화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4분기 때 굉장히 좀 기대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미국 현지에서 일단은 주문이 좀 덜 들어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경쟁이 심화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보는 건 사실 이 재고에 대한 문제들은 작년에 너무 많이 수출해 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고 소진 때문에 수출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기당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상당한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쪽의 매출 비중이 너무 많이 쏠리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분산이 되는 게 훨씬 더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둘씩 리스크가 좀 소멸이 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이 다음 분기에도 이전이 되지 않을까, 전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강화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시간에서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한 2%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 추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36만 원 정도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36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전고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 나왔던 이 부분 정도는 좀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36,000원이죠? 36,000원입니다. 네. 네,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네, 3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요 2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도 실리콘투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좀 고르게 뻗어나가는 점은 기대 요인이고요. 하지만 아직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마지막 종목이 일치했는데 역시 한마디로 정리해볼게요. 이사님, 실리콘투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요. 1분기 실적을 보자. 네. 네. 역시 실적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매니저님 한마디 약간 뺏기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K-뷰티 수출의 역군입니다. 수출의 역군.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